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입주 의향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고 정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도금, 잔금 납부를 하고 입주나 임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한 계략적인 절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입주의향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분양 승인이 나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때 계약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실행이 되겠죠. 나중에 입주 지정 기간이 통보가 올 텐데요. 잔금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게 되고요. 준공 입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종을 추가해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입주 의향서 제출인데요. 이 입주 의향서는 청약이라든지 계약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예를 들어 상가를 하겠다, 업무 지원 시설을 하겠다, 공장, 오피스를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층을, 어떤 호실을 원하는지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입주의향서 양식을 샘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지식산업센터가 있겠죠. 소재지, 지식산업센터 이름, 또 용도, 이런 게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지원시설을 할지 업무시설을 할지 지식산업센터 이 중에서도 제조용이라든지 업무용, 창고가 있다면 창고, 이래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용, 업무용, 내가 원하는 거를 체크하고 여기다 원하는 평수를 기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용을 100평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100평을 쓰시면 되겠죠. 다음은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보통 있게 되는데요.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업태 업종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거는 계약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방송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 가능 업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입주 가능 업종만이 입주를 할 수 있고 또 분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계약 시점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의향서에도 사업자 등록증하고 업태 업종을 보통 적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입주 의향서를 낼 수 없냐?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는 법인 사업자도 많이 입주 의향서를 내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입주 의향서를 내고 내가 배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 사업자 등록제를 하겠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여기 투자 목적이 있습니다. 실입주를 할지 투자를 할지 여기서 선택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현장마다 이 입주 의향서는 다르지만 기재하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 의향서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신분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현장에 따라서는 입주 의향서가 아니라 청약 과정을 거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서를 작성을 하고 청약금을 납부를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만약 이때 배정을 못 받거나 내가 철회 의사를 밝힌다면은 청약금은 일반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청약금을 돌려받는데 이런 확인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 1,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입주의향서에서 중요한 게 이 입주의향서나 청약을 했다고 반드시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할 때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한다고 계약이 반드시 되지는 않는다. 자, 그런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의향서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계약할 자격도 없다라는 건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인데요. 일반적으로 분양받으시는 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뭐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분양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양 승인 후에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이 분양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는 게 분양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할 때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듯이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 대상 업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장에 대해서는 산지법하고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들을 나열을 해놓고 이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제가 앞서서 방송해드린 입주 자격 및 입주 업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조업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지식기반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이죠.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시설도 명확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산지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한 사업 및 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 그래서 이 입주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그게 산업단지가 됐던 산업단지 외의 지역이 됐던 지식산업센터는 반드시 입주 대상 업종만이 분양받을 수 있고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제외 대상 업체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분양가인데요. 여기서는 층별로 분양가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금 납부 조건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는데요. 계약금 10%에 중도금이 4차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40%, 잔금이 50%, 그리고 입주 예정일을 기재를 해놨는데요. 바로 밑에 보면은 이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2023년 1월 중으로 입주 예정일을 이렇게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받기가 참 어렵죠. 자, 그렇다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분명히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정 방법이 입주자 모집 공고 3호, 입주 자격이 입주 대상 업종이었죠. 이런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적격 업체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선착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잠깐 요즘 지식산업센터의 배정 방식,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고서 분양받기 위해서는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계약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배정 방식이 요즘은 워낙 지식산업센터 분양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선착순은 기본이고요. 여기서 선착순이라는 거는 입주의향서 제출 순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라면 다면적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은 다면적으로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초치기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계좌를 오픈하고 특정 계좌에 특정 일시를 정해서 그 계좌에 그날 그 시간에 입금을 하는 첫 번째 업체에 배정을 해주고 계약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묶음 판매입니다. 이 묶음 판매가 수도권에서는 아주 성행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상가하고 공장, 특히 뭐 드라이브인하고 묶는다든지 섹션 오피스하고 공장을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실수요자들한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의 방식으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배정 방식은 절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한 방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들을 섞어서도 하고 배정 방식도 아주 다양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가에 대한 업종 지정, 예를 들어 뭐 130호는 약국이다, 뭐 편의점, 부동산, 이렇게 상가 중에서 업종을 지정하는 상가를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다음이 사업자 등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 때 사업자 등록은 입주의향서보다 먼저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인데요.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되면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분양가 10%에 건물분 부가세가 있겠죠. 이 건물분 부가세 10%를 같이 납부를 하게 되면은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입주 예정일, 면적이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 대금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대금 납부 조건,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매도자, 매수자, 시공사, 위탁사가 이렇게 각각 날인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대출금 약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 약정을 맺으면은 아까 보신 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서 중도금이 보통 10%씩 4회에 걸쳐서 중도금 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준공이 돼가는 시점이 되면은 입주 지정 기간을 안내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입주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방송을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은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약정을 체결하고 나중에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잔금 납부 시에는 당연히 중도금 대출도 상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또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준공이 났으니까 이제 입주를 할 수가 있겠죠.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입주를 하면 되는데 임대사업자라면은 여기서 앞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은 임차자가 구해진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비주거용 임대사업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임대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